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2살이 된 남자입니다. 사람 인연이라는 게 참 기묘한 것 같습니다. 저는 32년 살면서 지금까지 특별한 인연이라는 건 겪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외모는 누구에게도 뒤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서 연애는 수없이 해봤지만 드라마에서도 볼 법한 그런 특별한 연애는 단 한 번도 못 해봤죠. 그런데 군대에서 만났던 여군 상사와 우연히 재회하게 되었고 그 여자와의 충격적인 일까지 정말 세상은 요지경인 것 같네요. 자세한 얘기들은 누군지 특정될 수 있어 생략하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는 전역을 한 지 겨우 3년이 되었고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군대를 나이가 꽉 차서 다녀온 케이스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근무했던 보직 특성상 수많은 여군들을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예하 부대의 군장비들을 분배해주는 역할을 했고 그만큼 수많은 장교들과 부사관 병사들이 들락거리는 그런 곳이었죠. 근데 그렇게 많은 여군들을 봐왔음에도 어느 날 보게 된 여군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군대를 다녀온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군대에 있다 보면 정말 모든 여자가 다 예뻐 보이는 신기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군 상사를 마주치는 순간 다른 여군들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미모가 훌륭했었죠. 오죽하면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여군은 다른 병사들 사이에서도 여배우를 닮았다고 소문이 자자했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그런 소문은 저희 부대뿐만 아니라 어딜 파견 가더라도 다들 알 만큼 엄청 유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병사들이 얼굴이라도 간절히 보고 싶어 했던 인물이었죠. 그런데 저는 그런 사람을 주기적으로 업무를 위해서 마주치고 대화도 나누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순수해 보이는 외모와는 달리 그 여군은 좀 많이 밝히는 여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장비를 싣기 위해 차로 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뜸 창문을 내리더니 밤꽃 냄새를 맡으면서 이 냄새가 너무 좋다는 겁니다. 흔히 아는 밤꽃 냄새는 그 냄새와도 비슷했기에 제가 잘못 들었나 싶어 깜짝 놀래며 잘 못 들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다 알면서 뭘 모르는 척 하냐며 웃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느 날은 제가 축구를 마치고 돌아가던 길에 마주쳤는데 땀에 젖은 모습을 보더니 야, 너 좀 달라 보인다 라면서 은근슬쩍 터치를 하더라고요. 솔직히 그런 예쁜 미모의 저를 건들다 보니 심장이 엄청 떨렸죠. 그 외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들은 에피소드는 수없이 많았습니다. 이 여군이 밝힌다는 소문이 자자했던 거죠. 하지만 대부분의 얘기는 유언비어일 수도 있으니 흘려들은 것도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닌 땐 굴뚝에 연기 나지 않는다란 속담이 절로 들더군요. 그런 미모의 여군과 군대 내에서 별의별 상상을 다 했습니다. 하지만 차마 고백을 한다거나 그런 건 꿈꿀 수도 없었죠. 그런 미모를 갖고 있는데 누가 감히 놔두겠나요? 당연히 그 여군분은 장교분과 교제를 하고 있었고 병사들은 결코 넘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가리를 해가면서도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누군가를 짝사랑하다 보니 남들과는 달리 국방부식에도 엄청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전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역을 하고 나서는 그동안 허비했던 시간이 컸던 만큼 하루라도 자리를 잡고 싶었기에 곧바로 수많은 면접을 받고 직장에 취업했습니다. 그렇게 매일같이 바쁜 생활을 지내다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32살이 되었죠. 전역하고 이 나이 먹도록 일에 매진하느라 제대로 된 애인도 없었는데 이제 슬슬 아저씨 소리를 들을 나이가 되어 오다 보니 이제는 슬슬 평생 독신으로 살아야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그런 와중에 제가 그렇게 꿈꿔오고 짝사랑했던 여군 상사를 3년 만에 다시금 마주치게 되어서 너무 신기했었고
이게 운명인가 싶었습니다. 그녀를 만나게 된 건 6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천안에서 어느 정도 규모 있는 회사를 다녔는데 서울로 지역 이동 발령이 났습니다. 좌천이 된 게 아니라 오히려 승진을 하게 돼서 내려진 발령이라 제게는 엄청 좋은 기회였죠.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생애 처음으로 서울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회사에서 멀지 않은 곳에 괜찮은 원룸이 있더라고요. 주변 분위기도 괜찮고 이웃들도 상태가 나빠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룸을 계약하고 들어가서 지내던 중 며칠 후에 윗집이 나가는 걸 보았습니다. 위치가 좋은 원룸이라 오래 지나지 않아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편의점에 뭘 사러 가는 길에 이사하는 모습을 언뜻 보았습니다. 저보다는 좀 어린 나이로 2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딱 달라붙는 짧은 옷을 입은 게 눈에 띄었죠. 솔직히 처음 봤을 때 마음이 좀 동하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얼굴도 제 스타일이었고 유독 짧은 복장에서 드러나는 몸매도 좋았거든요. 그냥 나오는 몸이 아니라 관리해야 나오는 그런 몸이었습니다. 그렇게 윗집이 이사오고 그날로부터 며칠 뒤의 일로 기억합니다. 갑자기 윗집에서 시끌벅적하고 남자들과 여자들이 여럿이서 떠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다 새벽까지 무언가 쿵쿵하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단순히 울리는 소리가 아니라 뭐랄까 복합적인 소리였습니다. 처음 그 소리를 들을 때부터 민폐라고 생각했지만 아무튼 그냥 집들이 와서 시끄러운가 보다 하고서 그냥 넘겼었죠. 저보다 나이도 어린 여자가 친구들끼리 좋은 시간 보내는데 방해하는 게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리가 하루 이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매주 한 번씩은 이런 소리들이 들리는가 하면 제가 알기로 혼자 사는 여자인데 애인이랑 노는 건지 사랑을 나누는 소리도 들리더라고요. 안 그래도 외로운데 부럽기도 하고 짜증이 나기도 했죠. 그때부터는 늦은 시간까지 잠도 못 들게 매번 이러는 거면 그것도 민폐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더군요. 아무튼 그렇게 점점 스트레스를 받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간단히 먹을거리를 사기 위해서 마트로 갔습니다. 장을 보던 저는 스쳐 지나가던 여자를 보면서 예쁘다 생각하고 있는데 정말 깜짝 놀래서 소리 지를 뻔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1년 가까이를 짝사랑했던 여군 상사였던 거죠. 사복을 입은 모습은 처음 봤던지라 너무 떨렸고 심장이 두근대서 얼어 있었습니다.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데 그녀도 저를 봐서 눈이 마주치게 됐죠. 그렇게 그녀는 돌아서려다가 다시 저를 쳐다보더니 갑자기 저한테 뛰어왔습니다. 단번에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머리카락이 길어서 못 알아볼 뻔했다면서 긴가민가 했는데 엄청 반갑다고 하더군요. 저는 창피하게도 너무 떨려서 말을 얼버무리며 반갑다고 했죠. 그녀는 이게 무슨 우연이냐면서 같이 커피나 한잔 하자고 했고 저희는 커피숍으로 향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았고 그 여군 상사는 1년 전쯤 전역을 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군대에서 하던 주특기 관련 분야로 취직을 해서 지내고 있다고 했고 이 동네에는 취직을 하게 되면서부터 혼자서 자취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갑자기 왜 전역을 했는지 물었고 그냥 적성에 맞지 않아서 그만뒀다면서 웃더라고요. 뭔가 웃음이 어색하길래 석연치는 않았지만 뭐 그런가 보다 했죠. 사실 무슨 이유가 됐건 웃는 모습을 보니까 또 다시 심장이 두근대더라고요. 군대에서 군복 입은 모습만 봤을 때도 예뻤지만 사복을 입으니 훨씬 더 예뻐 보였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군대에 계실 때 남자친구랑은 지금도 잘 만나고 있냐고 물었더니 진지하게 만난 것도 아니고 잠깐 만나다 금방 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지금은 솔로로 지낸 지도 꽤 됐다면서 외롭다고 하는데 저에게도 드디어 기회가 왔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아주 신중하게 그녀를 만나기 위해 조심히 다가갔습니다. 항상 남자들이 줄을 서는 여자였기에 남들처럼 평범해선 승산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날 이후로 저희는 매주 한 번씩 만나면서 서로 점점 친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부담스러워서 멀어질까봐 저는 최대한 제가 좋아한다는 감정을 숨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제 감정을 숨기려고 해도 불쑥불쑥 행동이 먼저 앞서는지 누가 봐도 이 남자는 이 여자를 좋아하는구나 싶을 정도로 바보같이 티가 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처음 재회를 한 지도 한 달이 되어갈 무렵 술 한 잔을 같이 했죠. 그녀는 술에 조금 취했는지 제게 대뜸 그러더라고요. 너 나한테 관심 있는 거 아니었냐며 왜 고백을 안 하냐고 했습니다. 청순한 미모와는 달리 여군 출신답게 정말 거침없이 말을 하는데 그런 모습 또한 이미 제 눈에는 너무나 매력적이었죠. 그래서 저는 네가 나한테 관심 있는 거 아니었냐며 무심하게 얘기를 했더니 술에 취했는지 다짜고짜 팔짱을 끼면서 저한테 관심 있는 거 맞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는 용기를 내야겠다 싶어서 술을 마시다 진지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군대에서부터 나도 좋아했다며 그땐 남자친구가 있는 걸 알아서 고백을 참았다고 했죠. 그런데 전역하고 나서 진짜 후회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 우연히 만나게 된 걸 보면 우리 인연은 정말 필연인 것 같다고 우리 진지하게 만나보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장난으로 관심 있다고 한 줄 알았던 그녀는 진짜로 제 고백을 받아주게 되었고 저희는 그때부터 연인이 되었습니다. 정말 꿈만 같았죠. 군대에서 그렇게 마음고생을 하고 연예인처럼 바라보던 여자가 이렇게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제 여자친구가 되었다고 하니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날 저희는 자연스럽게 함께 저희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서 한 잔 더 마시자고 하면서 분위기를 잡고 있는데 또 다시 윗집에 층간소음이 시작되더군요. 여자친구는 이게 무슨 소리냐고 깜짝 놀랐고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말해줬습니다. 그때가 자정이었음에도 시끄러워서 저는 뭔가 여자친구 앞에서 굽히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내가 올라가서 해결하고 온다고 했더니 따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땐 무슨 깡이었는지 술도 많이 마셨겠다, 에라 모르겠다라는 마음으로 올라간 것 같습니다. 윗집으로 도착해서 벨을 눌렀습니다. 한 번 눌러도 반응이 없기에 몇 번이나 누르니 그제서야 나오더라고요. 엄청 얇고 긴 티셔츠만 대충 걸쳐 입고 급하게 나온 모습이 생생하네요. 그걸 보고 저는 남자랑 있다가 급히 옷을 입고 나왔구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지난 며칠 소음에 시달려서인지 자제할 마음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무슨 짓을 하기에 매일 밤 시끄럽게 구냐고 화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짜증을 내면서 그것 때문에 이 시간에 올라왔냐고 하더라고요. 진짜 양심도 없는 건지 너무 뻔뻔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있던 여자친구가 앞으로 나오면서 지금 잘못한 게 누군데 그렇게 뻔뻔하냐고 화를 냈죠. 근데 참 웃긴 게 윗집 여자는 제 여자친구의 얼굴을 보고 나서 갑자기 엄청나게 친절해지더군요. 갑자기 돌변하는 태도를 보고 이 여자 뭐지?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앞으로는 조심한다는 사과를 받고 저희는 다시 집으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그런 해프닝을 뒤로하고 저희는 다시금 술을 한 잔 마시며 많은 얘기들을 나누었고 점점 더 사랑에 빠져갔습니다. 군대 시절에도 느꼈지만 확실히 내숭이나 그런 건 전혀 없는 성격이었고 저희는 밤새도록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날 이후부터는 여자친구와 저는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저는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해서 천국에 있는 듯한 기분으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여자친구는 그렇게 저희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점점 더 늘어났고 짐을 하나씩 옮겨오더니 거의 동거를 하다시피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 뭔가 생뚱맞게도 제 여자친구는 윗집 여자와 갑자기 친하게 지내더라고요. 언제부턴가 둘이서 쇼핑도 가고 영화를 보러 간다고 한다던지 말이죠. 그때 알아차려야 했습니다. 갑자기 너무 친하게 지내게 된 것도 이상했고 그런 여자와 가까이 지낼 때부터 둘의 만남을 말려야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후회가 되고 시간을 돌리고 싶습니다. 저는 갑자기 두 사람이 가까워지는 게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갑자기 왜 모르는 사람이랑 이렇게 친하게 된 거냐고 물었죠. 예전에 층간소음으로 따지러 갔을 때 제 여자친구 얼굴을 보고 친해지고 싶었답니다. 제가 없을 때 윗집 여자가 먼저 저희 집으로 와서 다시 한번 사과도 하고 맛있는 것도 주고 가고 그러면서 점점 친해졌다네요. 여자들 사이에서도 단순히 예쁜 여자를 좋아하는 그런 독특한 사람이 있다더군요. 그때는 그냥 그런 이유가 있는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가까워질수록 여자친구의 행동에는 문제들이 늘어갔습니다. 새벽 늦은 시간까지 술에 취해서 연락이 안 되는 일이 생겨났고 행복했던 저희 만남에도 점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거였죠. 그래도 제가 너무 사랑했던 마음이 컸던지라 최대한 인내심을 가졌습니다. 친하게 지내봤자 조만간 다시 제자리를 찾겠지 하고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전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당직 같은 시스템으로 밤새 시스템을 모니터링하는 업무도 했었기에 한 달에 4번 정도 회사에서 밤새 근무를 하곤 했습니다. 그날도 제가 당직이어서 집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여자친구에게 알렸고 여자친구는 알겠다며 피곤해서 일찍 집에 들어가서 잔다고 말했죠. 그런데 그날따라 감기 기운이 돌았는지 몸 상태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야근 중인 후배에게 부탁을 해서 당직을 바꾸게 되었고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그 길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때는 이미 자정이 다 되어가는 늦은 시간이었기에 여자친구가 자다가 깰까봐 연락은 생략하고 들어갔죠. 그렇게 집으로 향하던 중 저는 감기약을 사기 위해서 약국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동네에는 24시간을 하던 약국이 없었기에 상비약이라도 사자는 마음으로 동네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고 있는데 술 마시는데 약을 먹어도 괜찮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갑자기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술을 사지 않는데 갑자기 웬 술이요? 라고 묻자 아까 여자친구분이 자주 어울리는 여자분이랑 남자친구분들 여러 명이 와서 술을 사가서 물어봤답니다. 계산해 주시는 분은 편의점 점주분이셔서 저와 여자친구를 기억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인지 싶었고 재차 물었습니다. 혹시 술을 언제쯤 사갔냐고 물어보니 저녁 7시쯤 안 돼서 엄청 사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시간에는 여자친구가 피곤해서 일찍 집에 들어가서 잔다고 했던 시간쯤이었습니다. 설마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믿어보려고 해도 그때부터 뭔가 거짓말로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 들었죠. 집으로 향하는데 설마 우리 집에서 나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건가부터 온갖 상상이 들더군요. 이미 반쯤 정신이 나간 상태였던 저는 몸 상태가 좋지 않았음에도 미친 듯이 뛰어서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일찍 잔다고 했던 제 여자친구는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곧장 전화를 했습니다. 수십 차례를 연달아 하는데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얘가 뭔 짓거리를 하길래 어딜 가서 연락을 안 받나 생각하는데 갑자기 문득
윗집 여자가 생각났습니다. 자주 있던 여자분이라고 하면 이 동네에서 지피는 여자는 단 한 명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조용히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조용히 있으니 서서히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윗집에서 항상 들려왔던 시끄러운 소리들이 나더라고요. 저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이미 반쯤 맛이 가서 눈이 돌아갔죠. 앞뒤 가릴 거 없이 당장 윗집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배를 눌러봤자 문을 열어줄 리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경비실로 가서 저는 윗집 층호수를 말하면서 그 집 차가 지금 제 차를 막고 있다고 인터폰으로 말 좀 해달라고 부탁드렸죠. 그 여자는 인터폰으로 지금 내려간다고 대답을 했고 저는 얼른 뛰어서 그 집 앞으로 갔습니다. 도착해서 숨죽이고 있는데 문이 열리더라고요. 제 얼굴을 보더니 그 여자는 엄청나게 깜짝 놀라면서 묻지도 않았는데 언니 지금 잠들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럼 여자친구 데리고 가겠다고 문틈 사이로 살짝 보니 신발장에 남자 신발, 여자 신발들이 널브러져 있더군요. 그리고 제가 선물을 해줬었던 제 여자친구의 신발도 함께 말이죠. 저는 그 장면을 보자마자 눈이 뒤집혀서 현관문을 벌컥 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 여자의 옆으로 아주 건장한 남자가 오더니 무슨 일이냐며 저를 막아 서더군요. 그래서 이성을 잃은 저는 바로 욕을 하면서 문을 열려고 했죠. 그런데 갑자기 그 남자가 안에서 문을 발로 차버리는 바람에 저는 넘어지고 말았고 다급히 현관문을 잠궈버리더군요. 순간적으로 도대체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는지 너무 허탈했고 엄청나게 열이 받아서 앞뒤가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저도 밖에서 문을 잇는 힘껏 차면서 문을 열라고 소리를 쳤지만 절대로 열지를 않더군요. 문득 저를 돌아보니 제 스스로가 너무 비참했습니다. 분명히 여자친구가 안에 있는데 저를 무시하고 배신하는 모습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절대 핑계 따위 필요 없고 다시는 내 눈앞에 띄지 말라고요. 그렇게 저는 모든 걸 포기한다는 마음을 안고서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정말 제 인생에서 단 한 명밖에 없을 거라 생각했던 인연이라 생각했는데 제대로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죠. 그래서 집에 가자마자 소주 3병을 원샷으로 마셨습니다. 정말 손이 떨리고 배신감이 너무나도 커서 눈물만 미친 듯이 흘렀습니다. 저는 눈물이 없는 편이었기에 눈물이 없는 사람인지 알았습니다. 근데 너무 화가 나고 슬프고 억울했습니다. 평생을 바쳐서 사랑하려고 했던 여자친구에게 배신을 당한 기분에 저도 모르게 눈물만 나더군요. 그렇게 30분 정도가 지나니 현관 비밀번호가 눌러지더니 여자친구가 고개를 숙이고 들어오더군요. 보자마자 욕을 했습니다. 네가 무슨 염치로 여길 들어오냐고 했죠. 너무 당황해서 그런데 진짜로 아무 일도 없었다면서 지금 도대체 무슨 생각하냐면서 말하더라고요. 그러면 뭐가 겁이 나서 문을 걸어 잠그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냐고 물었더니 친구들이 놀러와서 다 같이 술을 한 잔 마셨는데 여자친구는 취한 나머지 잠들어 있어서 이 상황을 몰랐다고 하더군요. 내가 얼마나 소리를 질렀는데 그게 말이 되냐고 따졌더니 너무 피곤했고 술도 많이 마셔서 전혀 못 들었다고 하는데 정말 기가 차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따위 핑계로 대충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술도 마셔서 점점 취기가 올라오고 있었고 둘이서 같이 있다가는 큰 사고를 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서서 있던 여자친구를 힘으로 밀쳐내고 문을 잠궈버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장문의 문자가 수십 통이 와 있더군요. 도대체 무슨 상상을 펼쳐서 자신한테 그러냐며 억울하다는 듯 말하더군요.
솔직히 걱정할까봐 거짓말 한 건 미안한데 진짜 아는 친구들이 놀러와서 윗집 언니랑 같이 술 한잔 마신 건데 뭐가 그렇게 열받는 일이냐고 합니다. 정말 제가 엉뚱한 상상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걸까요? 저는 모든 정황상 의심이 걷어지지가 않는데 믿어야 하나요? 제발 용서해달라며 일주일째 연락이 오는데 답장 한 통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어떻게 해야 할지 눈앞이 깜깜합니다. 그냥 제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네요. 군대에서부터 사랑했던 여자를 우연히 만나서 너무 행복했었는데 제가 평생 함께할 여자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믿음이 무너졌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네요. 저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현명한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제게는 너무나도 비참하고 원통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그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고 저 혼자서만 소갈이하면서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신 이곳에 제 고민을 말씀드리면 조금이나마 제 마음을 털어낼 수 있지 않을까, 혹은 조언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제 인생 모조리 박살나게 만든 이야기 털어놓을게요. 제 부모님은 젊은 나이에 저를 낳으셨습니다. 어머니가 20살이셨고 아버지가 21살 때 저를 낳으셨다고 하더군요. 원래는 그때 당시 밤낮으로 바쁘게 장사를 하고 있던 시기여서 저를 의도적으로 낳으려고 했던 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계획도 없이 갑작스럽게 저를 임신하셨고 저를 낳게 되었습니다. 저는 바쁜 부모님을 대신해 어릴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보다는 사실 할머니를 부모님처럼 모시며 커왔었고 제게는 누구보다도 부모님 두 분의 사랑이 애틋했습니다. 그나마 어머니는 최대한 시간을 내서 저와 놀아주셨지만 무뚝뚝한 아버지와는 일반적인 가정에 비하면 조금은 더 어색한 사이였죠. 게다가 부모님과 제 나이 차가 많이 나지 않다 보니 학창 시절에 어딜 가서 제 나이 듣고 부모님 나이 들으면 다들 놀라워하시곤 했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젊은 부모님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이런 비극의 시초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무쪼록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우연치 않게 아는 분의 소개로 뱃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 직업의 특성상 한번 배를 타고 바다를 나가면 짧게는 3개월 정도 걸렸고 길게는 반년 이상 바다에 나가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육지로 들어 와봤자 보통 짧게는 2주 안팎으로 머물렀고 길게 있어봤자 2달 정도만 쉬다가 다시 바다로 나갔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은 힘들 때도 있었지만 사람은 익숙함이 무섭다더니 계속해서 하다 보니 힘든 것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남들과는 다른 생활을 극복하면서 지내다 보니 어느새 제가 타는 배 안에서의 직급도 차츰 올라갔고 연봉도 대기업 연봉 부럽지 않게 벌어서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내성적인 성격이었기에 가끔씩 육지로 내려와도 연애할 생각도 크게 나지 않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다 보니 제 나이대 친구들보다 돈을 훨씬 많이 버니까 그게 마냥 좋았죠. 아무쪼록 월세를 내면서 살 바에는 돈을 꼬박꼬박 모으자고 생각해서 적금을 넣었고 나머지 남는 돈은 부모님께서 사시는데 보태어 쓰시라고 용돈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 제 나이도 어느덧 2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일도 힘들고 생활에 익숙하지 않았던 터라 여자 생각은 전혀 나지 않았는데 일은 눈 감고도 할 정도로 익숙해져 갔고 모아놓은 돈만 많이 쌓여가다 보니 그때부터는 많이 외로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친구를 통해 소개팅 좀 시켜달라고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육지로 들어올 때마다 소개팅을 받았죠. 근데 항상 문제가 되는 건
다름 아닌 제 직업이었습니다. 항상 데이트를 즐겁게 하다가도 제가 일하는 방식을 들으면 하나같이 여자들은 기겁을 하더라고요. 이해가 되지 않는 바는 절대 아니죠. 한번 육지로 와봤자 길어야 2달만 머무르다 헤어지고 바다로 나가면 길게는 반년 이상을 보내다 오는데 어찌 보면 기약 없이 이런 만남을 이어가야 하는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었죠. 심지어 군대는 2년 정도만 기다리면 차라리 끝이 있었지만 저는 제 직업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끝이 나지 않는 거였기에 그렇게 기겁하는 모습을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매번 소개팅에 실패를 하다 보니 아버지께서 보다 못했는지 갑자기 제게 소개를 받아보겠냐고 하시더라고요. 지인분 딸인데 아주 참하고 마음씨도 예뻐서 연락처를 물어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넙죽 소개를 받겠다고 말씀드렸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난 그 여자는 아버지의 말대로 외모도 참했고 성격도 좋았기에 저는 첫눈에 반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소개받던 여자들과는 달리 이 여자와는 꼭 연애를 하고 싶다란 생각이 컸었죠. 그래서 무식하고 이상해 보일 건 알았지만 제 통장부터 갔습니다. 저는 직업이 남들과는 달라서 제약이 있는 부분도 있지만 나중에 제 가족 다 먹여 살리고 싶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성분은 갑자기 웃으시더라고요. 비웃는 게 아니라 첫 만남의 통장을 보여주는 제 모습에 갑자기 너무 귀엽고 웃겨서 웃었다고 했죠. 그 순간 저는 이 여자의 행동을 보고 마음속으로 그린라이트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침착하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바다로 나가고 육지에 머무르는 그런 기간들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해서 이것저것 많은 대화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제 진심을 알아줬는지 저희는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남들과는 너무 다른 교제 방식에 미안하기도 했지만 다른 사람에게 참아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많이 이기적인 걸 알았기에 제 모든 진심을 다해서 아껴주고 사랑해줬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1년 정도 사귀었을 무렵 저는 아내에게 프러포즈를 하게 됐습니다. 못난 저 때문에 이렇게 제약적인 만남을 해주는 것도 미안한데 고생하는 모습 보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처가댁은 저희 집과 마찬가지로 돈이 많거나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신 장인어른과 가정주부로 살아오신 장모님이셨죠. 그리고 제 아내는 공부에는 별 관심이 없었지만 지방대학을 나와서 중소기업에서 격리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집까지 왕복 2시간이 넘게 걸리는 거리라 늘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아내를 더 편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마음에 결혼하자고 하게 되었던 거죠. 하지만 예상대로 아내는 쉽사리 수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싫지 않고 만나서 함께 있으면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바다로 한번 나가면 너무 오랫동안 못 보는 게 어느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평생 그럴 걸 생각을 하니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처럼 연애를 하면 내가 육지로 나와서도 우리는 약속 시간을 정해서 서로 만나고 또 다시 집으로 헤어지고 하는 것 시간이 아깝지 않냐고 했습니다. 함께 같이 살면서 조금이라도 더 오랫동안 계속 붙어 있는 게 좋지 않겠냐고 말했죠. 그리고 제 진심을 담아서 말했습니다. 출퇴근하느라 고생하는 것도 그만했으면 좋겠고 하루라도 빨리 우리를 닮은 아기를 낳아서 더 행복한 가정 만들고 싶다고요. 그러자 아내는 고민 끝에 결국 제 프러포즈를 수락해줬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서둘러서 양가 어른분들을 모시고 상견례를 마쳤고 다음에 육지로 돌아왔을 때 결혼하기로 날짜까지 정하게 됐죠. 참으로 미안했습니다. 제가 신혼 준비를 도와주지 못해서 아내는 제 어머니와 같이
대부분의 결혼식 준비를 함께 하게 되었고, 그러는 과정에서 친엄마, 친딸처럼 친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내와 상의 끝에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지내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 혼자 쓸쓸히 지낼 아내를 생각하니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식을 하게 되었고, 참 감사하게도 저희는 허니문 베이비가 생기게 되었죠. 저는 바다에 나가 있었고, 아내의 임신 소식을 듣자마자 너무 신이 나서 같이 일하는 동료들에게 실컷 자랑을 했고 참 많이 행복했습니다. 저는 기대에 부풀어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열심히 돈 벌자라는 마음으로 즐겁게 뱃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제 아내는 세상 누구보다 예쁜 딸아이를 출산하게 됐죠. 정말 어릴 적부터 꿈꾸던 가정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아서 눈물나게 행복했고, 제 인생에 아내와 딸만 있으면 그 어떤 일도 다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이가 생겼는데 분가를 하는 게 좋을지 물었습니다. 아내는 제 말처럼 혼자 지냈으면 무섭고 외로웠을 것 같다며 부모님과 지내는 게 지금은 생각보다 좋다고 만족해 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아내가 참 예쁘고 일도 잘해서 너무 사랑스럽다고 칭찬 일색이셨고, 같이 지내면서 손주도 보면 좋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모든 것이 다 완벽하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한 날들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정말 슬프게도 제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길을 가다가 급히 무단횡단을 하시다가 달려오던 차에 치여서 세상을 떠나시게 된 거죠. 그때는 어머니를 잃은 슬픔에 잠겨 다른 생각들은 전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앞으로 벌어질 비참한 비극은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에 잠시 일을 쉬었고, 저는 다시 저희 가정을 먹여 살리기 위해 다시 배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저희 집에는 제 아버지와 아내 그리고 딸아이만 있었죠. 어머니를 잃게 됐지만 아버지는 생각보다 괜찮으셨고, 제 아내는 누울 증세가 올 정도로 많이 슬퍼했습니다. 친엄마처럼 따르고 지냈었기에 정말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내가 걱정되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연락을 했고, 아내는 걱정 말라며 괜찮게 지낸다며 시아버지 또한 잘 지내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 모습에 저는 점점 아내의 우울 증세가 나아지고 있구나 하고 안심을 했습니다. 그렇게 제 어머니가 떠나가신 지 1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제가 다시 바다로 떠난 지 얼마 안 되어서 아내는 임신을 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때도 첫 아이를 가졌을 때처럼 저는 정말 미친 듯이 기뻤습니다. 하늘나라로 가신 어머니가 저희 슬프게 지내지 말라고 선물로 아이를 보내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은 어머니 생각이 더 많이 나서 눈물로 밤을 지새웠던 것 같아요. 시간이 또 빠르게 흘러갔고 제 아내는 둘째로 사내 아이를 출산하게 됐습니다. 저는 제 어깨가 더 무거워졌지만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제 2명의 자식들을 위해선 못할 게 없었으니깐요. 이 세 사람을 제 인생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사명감을 갖고 더욱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한 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제가 한 번씩 육지에 머무를 때를 생각해보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유독 좋아하셨습니다. 첫째 손녀를 낳았을 때는 보여주신 적 없던 모습들을 종종 보여주셔서 뭔가 이상했죠. 손녀 때는 그냥 좀 시큰둥하시던 분이 둘째는 너무 사랑스럽게 대하시기에 저는 단순히 딸이 아니라 사내 아이라서 저렇게 좋아하시는 건가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에서 가장 비참하고 충격적인 순간의 날이었습니다. 날씨가 좋지 않은 바람에 저희는 예정보다 일찍 하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래켜주고 싶은 마음에 미리 연락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향했죠. 그때 시간은 한창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저를 보고 반가워할 아내를 상상하며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뭔가 느낌이 쎄하더군요. 문을 열자마자 아내가 반가워하면서 뛰쳐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아무 말도 없이 안방에서 조용한 인기척만 들리더군요. 아, 설마 아내가 딴 남자와 불륜 짓을 하는 건가라는 생각에 극도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불길한 예감을 안고 그대로 신발도 벗지 않고 달려들어가서 안방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아니다 다를까. 불길한 제 예감은 적중했고 제 예상대로 아내는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건 진짜 상상조차 못한 현장을 목격했기 때문이죠. 저는 아내가 바람을 피워서 다른 남자를 집안에 끌어들였구나 생각만 했지. 제 아내와 함께 있었던 상대가 제 아버지일 거라고는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안방문을 여니 아버지와 아내는 다급하게 옷을 입고 있었고 저와 눈이 마주쳤는데 저는 정말 어떤 심정이 들었을까요? 너무 충격을 받은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생전 처음 알았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충격을 받으면 주저앉는지를 말이죠. 멍하니 넋 없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뒤에 아버지라는 가면을 쓴 그 인간은 아무 말도 안 하고 도망치듯이 집 밖으로 나가버리더군요. 그리고 제 아내는 옆으로 다가와서 미안하다며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빌고 있는데 그때 기분은 너무 불쾌해서 목소리조차 듣기가 싫더라고요. 제 옆에서 울면서 아내는 제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너무 우울해서 매일같이 너무 슬펐다고. 근데 제가 옆에 없으니까 병원까지 다닐 정도로 심해졌답니다. 그렇게 외로움이 극에 달했을 때 아내는 시아버지와 매일같이 술을 마시게 됐고 어느덧 술 기운에 자신도 모르게 실수를 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는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자연스럽게 이런 관계가 됐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잘못된 건 알고 있었고 잘못된 상황을 바로 고쳐보려고 노력을 해봤었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봐도 이미 엎질러진 물은 수습이 되지 않았다네요. 그래서 아내에게 언제부터 이런 짓거리를 했냐고 물었습니다.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6개월 정도 지나서부터였다고 하더군요.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기분이 들었고 그 말을 듣자마자 순간적으로 불안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둘째 아들만을 유독 특별하게 아끼던 모습들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저는 앞뒤 가릴 거 없이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내 아이 맞냐고 하니까 아내는 아무 말도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더라고요. 제가 빨리 대답하라고 소리 지르니까 아내는 미안하다며 울기만 하더라고요. 니네가 짐승이지 진정 사람이냐며는 힘껏 소리를 질렀습니다. 현관문이 열려 있어서 동네 사람들이 수군대면서 쳐다보고 지나가는데 그딴 건 전혀 눈에 들어오지도 않더군요. 저는 그 자리에 더 있다가는 정말 크게 사고를 칠 것 같아서 일단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가 있나 생각했고 그 충격은 절대로 쉽게 헤어나올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며칠 동안 정신을 잃어서 쓰러질 때까지 술을 마시고 모든 연락을 끊고 있었습니다. 그 힘든 와중에도 어떻게 해야 하나 현실적인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현실적으로 아이를 혼자 키울 수도 없는 상태였고 그렇다고 배운 게 이것밖인데 지금 하고 있는 직장을 그만둘 수도 없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제 아내가 몰래 만나던 남자가 무려 제 친아버지입니다. 사실 지금도 아버지라고 적지만 그런 관계라는 게 역겨울 뿐입니다. 아무튼 아버지라는 그 인간은 그날 집 밖으로 나가고 주랭랑을 쳤는지 지금 이 글을 쓰는 순간까지 그날 이후로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죠. 결국에 며칠 동안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다가
역겨운 마음에 차마 돌아가기 싫었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을 안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아내는 순식간에 달려와서 제게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달라며 시아버지와 그러한 사실들이 동네방네 밝혀지면 자신은 도저히 살아갈 자신이 없다고 하더군요. 2번 다시 이런 일 없을 테니까 용서해 달라고 빌었고, 현실적으로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 일단 당장은 그냥 대충 알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그날 이후로 말도 잘 섞지 않았습니다. 말만 용서를 한다고 한 거지 어떻게 용서가 될까요? 아무튼 이제는 제 아들인지 알았던 그 아이는 아들인지 형제인지 알 수가 없는 말도 안 되는 개족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괜찮은 척 해가면서 억지로 테이프질을 한다고 이게 메워질까요? 그날 이후 저는 심각할 정도로 일처증이 걸린 것 같았습니다. 하루라도 아내와 연락이 안 되면 극도로 불안해지고 초조해져서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제 생활은 엉망진창이 되었고 일상이 파괴되다시피 했습니다. 배를 타고 나가서도 일도 손에 안 잡히고 그때의 역겨운 상상들이 떠오르고 도저히 버틸 수가 없겠더라고요. 결국 끝내 저는 정신과까지 다니면서 약을 먹고 치료를 받았죠. 병명은 공황장애와 폐쇄공포증까지 겹쳐서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 제가 애착심을 갖고 일하던 뱃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결국 뱃일을 그만두고 먹고는 살아야 했기에 관련 업종의 직업에 취직했고, 예전과는 비교도 안 되는 부족한 월급을 받으면서 집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제 스스로도 이상하다고 느낄 만큼이나 정신적인 압박감이 심했던 것 같습니다. 아내와는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 같이 싸우기 바빴습니다. 그리고 제정신을 유지하는 게 싫어서 퇴근하면 항상 술을 취할 때까지 마셔댔죠. 그런 관계를 지속해오다 보니 결국 아내도 참고 참다가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아내가 데리고 살기로 했고, 저는 너무 괘씸한 아내에게 양육비는 1년치만 주겠다고 했더니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를 못하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이혼을 하게 되었고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때는 아버지였던 그 인간은 혹시나 아내한테 찾아가는 거 아닌가 싶어 몰래 아내를 뒤따라 다녀보기도 했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그 인간이 죽었다고 하더라도 전혀 슬플 것 같지도 않고 평생 보고 싶은 생각이 단 1%도 없습니다. 요즘에는 알고 보니 제 아내였던 사람은 아이들 키우느라 일을 하는데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말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지금은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 조금은 신경은 쓰이기도 하고 이렇게 제가 행복하게 생각했던 가정이 무참히 끝나버리는 게 맞나 싶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제 아버지란 인간과 함께 했었던 아내를 죽을 때까지 잊을 수가 없을 텐데 섣불리 판단하는 게 절대로 안 되네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나요? 저보다 인생 경험도 많으시고 훌륭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댓글로 생각을 남겨주시면 제가 어떻게 결정할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세상에는 옛날과 다르게 이혼녀 이혼남들이 많은 세상이라 아무런 흠이 안 될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걸 직접 겪어본 저로서는 생각이 조금은 달라졌습니다. 특히나 아이까지 낳은 경험이 있는 이혼녀는 절대로 만나지 않았으면 하네요. 제 기막힌 사연을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 30대 초반이 된 남자입니다. 제 아내는 직장 여자 동료의 소개를 통해 만나게 되었죠. 직장 동료는 자신이 주말마다 영어 스터디 모임을 나가는데 거기서 알게 된 친구인데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너무 착해서 저에게 소개팅을 시켜주고 싶다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소개를 해주는 직장 여동료도 성격이 착했고 저랑 친했던 사이여서 제 나름대로 평판이 좋았던 그런 동료였습니다. 게다가 그때 당시 저도 여자친구 없이 솔로로 지낸 지가 1년이나 넘어가던 시점이었고 마음이 허해서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기에 흔쾌히 소개팅을 수락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저는 소개팅이 있는 날 설레는 마음으로 한껏 꾸미고서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약속 장소에 조금 일찍 도착한 저는 소개팅녀를 기다리고 있었고 문이 열리면서 정말 말도 안 되게 예쁜 여자가 들어오더군요. 저는 속으로 저 여자가 내 소개팅녀였으면 좋겠다 빌었는데 제 앞으로 와서 제 이름을 묻더라고요. 저는 그때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성격은 이미 상관도 없다 싶을 정도로 외모도 몸매도 흠잡을 곳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훌륭했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저는 아내를 처음 보는 날 첫눈에 반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입장에서도 저와 마찬가지였는지 소개팅 내내 웃음이 끊이질 않았고 해맑더라고요. 또 먼저 제게 술이나 한잔 하지 않겠냐면서 적극적으로 나왔고 저희는 그날 소개팅 첫 만남에 술을 진탕 마시게 되었고 술 기운에 만리장성까지 쌓았죠. 아무쪼록 그날 이후로 저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선자의 말처럼 얼굴만 예쁜 게 아니라 마음씨도 정말 착했습니다. 제가 출근할 때 못 일어날까봐 자처해서 모닝콜을 해주겠다고 했고 주말에 만나면 집에 갈 때 월요일날 아침에 챙겨 먹고 가라며 항상 도시락을 싸오더라고요. 그 외에도 뭘 먹더라도 제가 원하는 거 위주로 배려해 주느라 바빴고 짬뽕 같은 걸 먹으면 홍합에 있는 거 편하게 먹으라며 다 골라주기까지 했죠. 저는 그런 섬세하고 착한 모습들에 점점 더 사랑에 빠져버렸고 저희는 만난 지 6개월가량 지났을 무렵부터 서서히 동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먼저 동거를 시작하자는 말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데이트를 하다가 저희 집에서 편하게 있다 잠들거나 그런 일들이 반복되었고 아내의 회사가 저희 집 근처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동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동거가 시작되려는 당시에는 다소 머뭇거리기도 했지만 이렇게 완벽한 여자라면 진지하게 결혼해도 상관없겠다는 생각을 가졌고 그때 들었던 마음은 결혼하기 전에 진짜 배우자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동거를 꼭 해보라는 말을 많이 들어왔기에 동거를 해보는 게 좋겠구나라고 생각했었죠. 아무쪼록 저는 그렇게 동거를 마음먹고 자연스러운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몇 달간은 너무 많이 행복함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진짜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하면 이런 느낌이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죠. 매일 같이 일하면서 드는 생각은 얼른 퇴근하고 집에 가고 싶다란 생각들만 가득했었습니다. 그리고 제 성격상 어린아이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생활이라면 얼른 결혼을 해서 저와 이 여자를 닮은 아이를 낳아서 더 행복해지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제 아내에게 무엇이든 다 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항상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런 행복한 날들도 시간이 점점 갈수록 삐그덕대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살게 된 지 몇 달이 안 되어서 아내의 숨겨진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가끔씩 이유 없는 짜증을 부리는가 하면 우울하다면서 말 한마디도 없이 있다가 갑자기 혼자 눈물을 흘린다던지 저는 갑자기 왜 이러지라는 생각들과 그런 모습들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저에게는 말도 하지 않고 회사에 휴가를 내고 어딘가를 다녀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무슨 일이길래 말도 안 하고 다녀왔지란 생각과 갑자기 양심 고백하듯 이런 얘기를 하니까 뭔가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긴장되는 마음으로 조심스레 어디를 다녀왔냐고 물었죠. 아내의 입에서는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충격적인 얘기를 하더군요.
제 아내는 사실 어린이집을 다녀왔다고 했죠. 그리고 뒤이어 충격적인 사실을 밝히는데 자신은 사실 결혼을 한 유부녀라고 했고 슬아의 아이도 한 명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너무 충격을 먹어서 정지라도 된 것 마냥 가만히 있었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정말 상상하지도 못한 날벼락 같은 이 여자의 말에 너무나도 당황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 상황에 제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도저히 모르겠더군요. 그래서 침묵을 지키면서 가만히 있으니 남편이 바람을 펴서 집을 나왔고 그 이후로 혼자서 지내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집에서 나온 뒤로 아이를 못 본 지 1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미칠 만큼 보고 싶어서 제가 모르게 어린이집에 가서 구경하고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너무 좋아서 결혼을 한 사실을 숨기고 만났다고 하는데 저는 그 말에 어이가 없어서 물어봤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나는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바람핀 상간남이 되어 있는 거 알고 있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이미 결혼 생활이 파탄이 나서 서류만 부부일 뿐이지 별거 한 지도 이미 1년이 넘게 지났고 근래 들어서 이혼 이야기가 오가는 중이라 그럴 일은 없다고 하더군요. 저 또한 그런 얘기를 듣고 보니 정확히 알아둬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따로 변호사에게 몇 번 상담을 받아봤죠. 저는 이 사실을 몰랐기에 제게는 유책 사유가 될 일은 없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아무쪼록 저는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지금 너무 당황스럽다고 말했고 왜 이런 이야기를 이제서야 말한 거냐며 사귀기 전부터 말하던지 아니면 최소한 우리가 동거를 하기 전에 말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이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나에게 너무 한 거 아니냐고 물었죠. 아내는 제가 너무 좋아서 그런 건데 도저히 어쩔 수가 없었답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제가 떠날 것만 같았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말해서 사실대로 말했으면 당신이 계속해서 나를 만났을 거냐며 묻는데 자신있게 만났을 거라는 대답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아무 대답도 없이 가만히 있으니 아내는 울면서 속이게 돼서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는데 그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저도 참 마음이 많이 착잡해졌습니다. 일단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자고 하니까 갑자기 아내는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저 없이는 도저히 못 살겠다고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애걸복걸 하면서 비는데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저도 아내를 정말 많이 사랑하고 있었기에 눈물이 덜컥 나더군요. 그래서 우선 알겠다고 진정시켰고 차근차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아직 이혼은 하지 않은 상태냐고 물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그런데 당장 얘기해서 서류에 도장 찍는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정말로 그 다음날 당장 전 남편을 찾아가서 서류에 도장을 받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내의 진심에 믿음이 갔고 거짓말을 했던 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기에 용서를 했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그 남자 원하는 대로 합의 이혼을 하는 게 낫지 않냐고. 저는 권유를 했고 합의 이혼을 하는 조건으로 양육비로 매달 50만 원씩 받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아내가 힘들었던 이유들을 알고 나니 뭔가 마음도 짠했고 저를 믿고 곧장 이혼하는 모습을 보니 이제 평생 제가 책임을 져야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시간 그만 끌고 결혼을 하자고 고백을 했습니다. 아내는 제 고백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미안하고 고맙다고 앞으로 2번 다신 상처 주지 않고 잘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으로 큰 문제가 된 것은 바로 저희 부모님을 설득하는 문제였죠. 저도 이렇게 큰 충격을 받았는데 아들이 결혼하려고 데리고 온 여자친구가 이혼녀라고 하면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눈에 선했기 때문입니다. 저희 부모님 남들에게 많이 베푸시고 착하신 기독교 신자이신데 정말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신 분들이셨죠.
그래서 부모님은 제게 여자친구가 생긴 사실은 알고 계셨지만 같이 동거 중인 사실조차 말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에게 대체 어떻게 이런 사실을 전해야 할지 감당이 되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며칠 동안 고민을 했지만 그렇게 시간을 끌어봤자 현실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고 매도 먼저 맞는 게 낫겠다라는 심정으로 용기를 냈습니다. 저는 주말에 본가로 들어가 부모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부모님께 이제 결혼을 해야 할 것 같다고 운을 뗐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께서는 결혼할 나이도 되었고 너만 좋으면 그냥 결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숨을 죽인 채 진지하게 말씀드릴 게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 지금 여자친구가 이혼녀 아이도 있는데 지금 아이는 전 남편에게 맡겼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자마자 집이 완전 발칵 뒤집히고 난리가 났습니다. 부모님은 저보고 제정신이냐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가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이혼녀도 모자라서 애까지 있는 사람이랑 결혼을 하려고 하냐고 화를 내셨죠. 부모님은 예상보다 더욱 더 단호하셨습니다. 그 여자와 결혼할 거면 자식이고 뭐고 저를 다시는 보지 않겠다고 못을 박으셨죠. 하지만 저는 제 아내에게 또 다시 상처를 줄 수가 없었기에 부모님께 불효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뜻을 거역하고 아내와 둘이서 혼인신고를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제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결혼식은 어쩔 수 없이 생략을 하게 됐고 저희는 부부 사이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내는 결혼을 하자마자 제게 말하더라고요. 자신의 아이가 너무 보고 싶다며 한 달에 2번씩은 보러 가면 안 되겠냐고 했죠. 저는 이 정도는 충분히 각오를 했었기에 흔쾌히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서도 한편으로는 아내가 아이 이야기를 할 때면 이게 기분이 참 뭐라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기분이 좋지 않고 이상하더군요. 솔직히 제가 성인군자까지 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이해하고 배려해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내는 제게 계속해서 실망감을 주더라고요. 아이 때문이라며 매번 전 남편하고 통화를 하는 건 기본이었고 전 남편 집까지 찾아가서 그곳에서 애랑 놀다가 오곤 하더라고요. 사실 그렇게까지 하는 건 최대한으로 배려를 해야겠다 생각하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놀이공원을 다녀왔다기에 사진을 보고 있는데 그 사진에는 전 남편도 끼어서 셋이서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그걸 보자마자 저는 눈이 돌아가더군요. 너무나도 불쾌했고 속에서 진짜 분노가 끓는다는 게 어떤 건지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로 그날 아내와 저는 진짜 엄청나게 말다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무조건 아이가 1순위였습니다. 저와 밖에서 외식을 하는데 아이에게서 전화가 오면 제가 혼자 밥을 먹든 말든 1시간씩 내팽겨치고 저와 여행을 가기로 해서 비행기며 숙박이며 다 예약을 해뒀는데 아이가 갑자기 보자고 한다고 취소를 하자고 하더군요. 평소 같으면 왜 화가 나겠습니까? 근데 미리 약속을 했는데 이러는 건 예의가 아니지 않나요? 이미 완납을 해뒀고 날짜도 코앞이라 한 뿔도 거의 못 받는다고 해도 대화가 안 통하더군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로 저희는 종종 다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싸워봤자 그때뿐입니다. 아내는 제 앞에서 미안하다고 말하지만 그 순간일 뿐 저는 항상 뒷전이었습니다. 저와의 약속은 무시하는 모습들이 점점 쌓이다 보니 저도 지쳐가게 되었죠. 그래서 도저히 해결이 되질 않는 문제로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기 싫었고 저도 그냥 그러려니 하는 마음으로 어느 정도 포기를 했고 그 이후부터는 태클도 걸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배려를 해줬더니 제 아내는 개념이 없는 건지 오히려 더 고삐가 풀린 것처럼 제 눈치를 아예 보지를 않더군요.
아이 핑계로 전남편 집에 들락거리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도가 지나친 짓을 하다 보니 저희 사이는 외주를 타듯 위태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말 결국 사건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는 아이를 데리고 친정에 가서 부모님께 보여드리기로 했다더군요. 그래서 친정에서 하룻밤만 자고 들어온다고 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저와 살기 위해 당장 이혼을 했던 아내였기에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었죠. 하지만 그날 자정이 되어갈 무렵 아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문자를 확인해보니 사진이 왔는데 제 아내가 어떤 남자의 팔을 베고 침대에 누워 잠들어 있는 모습이었고 내용을 보니 전 남편이 라고 밝히면서 남의 여자 건드리면 너도 이 꼴 나는 거다 라고 와있더군요. 그래서 배신감에 꼭지가 돌아버렸고 그때부터 손발이 떨려와서 극한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걸 확인하자마자 전화를 했는데 그 전 남편 놈이 번호를 차단해놨더군요. 그날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고 다음날 아침 안에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들어왔습니다. 아무래도 그 전 남편 놈이 어제 한 짓을 말을 안 했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뻔뻔스러운 아내에게 어제 어디 갔냐고 물으니까 뻔뻔하고 당당하게 표정 하나 안 바뀌고 친정집에서 자고 왔지라며 거짓말을 하더군요. 그 말 듣는 순간 저는 아내에게 욕을 했습니다. 문자로 온 사진을 들이밀며 이게 니네 친정집이냐고 말하니 그때서야 엄청나게 당황을 하더군요. 솔직히 말하라고 하면서 언제부터 이런 더러운 관계를 가졌냐고 하니까 아내가 한참을 말없이 있더니 아이 때문에 만나다 보니 옛날 감정이 떠올라서 실수를 했다고 합니다. 전 남편이 아이 핑계로 자주 불러냈었고 술을 먹고서 자신도 모르게 실수를 해버렸다더군요. 그렇게 실수를 한번 하게 되자 그때부터 몇 개월간 계속해서 몰래 만나왔었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고 이 망할 모든 것이 다 제 업보 같았습니다. 저는 그냥 차분하게 생각을 했고 애초부터 이런 더러운 만남 진작 끝낼 걸이란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그냥 차분히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아내는 애초에 들고 온 것도 없었기에 지금 당장 네 옷 사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저에게 또 다시 무릎을 꿇고 여전히 자신이 사랑하는 건 저라고 하더군요. 그 남자랑은 한 번 실수였을 뿐이라고 헛소리를 하는데 정말 징그럽고 역겹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내 보고 당장 나가라고 지금 당장 안 나가면 진짜 내가 사고 칠지도 모르겠다고 하니 제 말이 진심인 걸 알았는지 도망치듯 짐을 챙겨서 바로 쿨하게 나가 버리더군요. 정말 너무 허무했습니다. 부모님을 배신해가면서까지 했던 제 선택이었는데 이런 여자와 평생을 함께하려고 했던 제 자신이 너무 한심스러웠습니다. 그동안 꿈꿔오던 단란한 가족은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며칠 동안 술로 밤을 지새우면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아무쪼록 며칠 동안 그렇게 폐인처럼 지내다 문득 하루라도 빨리 이 악연을 끊고 싶더군요. 그래서 이혼을 하기 위해서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생전 처음 보는 빚들이 생겨 있더라고요. 제 명의로 된 카드에서 현금 서비스가 600만 원 정도 있었고 대부업 몇 군데에 대출 신청을 해서 총 5천만 원이 되는 큰 돈을 대출 받았더군요. 누가 봐도 이건 사기 결혼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용카드야 제 명예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대부업에 대출을 받을 때 등본이나 가족관계 증명서나 뭐 이런 걸로 신청을 했겠지만 어떻게 이만큼 큰 금액을 명의자 본인인 제 확인도 거치지 않고 대출을 해준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았고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 다시 엮이고 싶지 않았던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근데 아내는 모르는 척 일관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너무 열이 받아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그 전 남편 놈이 봤더군요. 참, 사랑한다고 할 땐 언제고 그 사이에 그쪽으로 쪼르르 달려갔구나 생각했습니다. 아무쪼록 그 전 남편이 바꿔봤더니 제게 되려 욕을 하고 대째라는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러고 전화를 끊더니 이것들은 잠적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당장 경찰서로 가서 신고부터 해둔 상태입니다. 정말 지금도 너무 분해서 손이 덜덜 떨리고 어떻게 이것들을 응징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는 제가 계획적으로 이것들에게 사기를 당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과 엮인 제 자신이 정말 비참해서 눈물만 나네요. 저는 온전히 그 사람을 사랑해서 믿었을 뿐인데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런 잔인할 수가 있는 건지 앞으로 저는 여자를 만날 용기조차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절대로 선처는 해줄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고 감옥이라도 보내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 두 사람 어떻게 해야 제대로 반성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꼭 응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보는 분들도 항상 조심하셔서 저처럼 이런 슬픔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바보 같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